부모님 돌봄, 막상 닥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그 복잡해 보이는 장기 요양보험, 오늘 제가 우리 가족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막상 부모님 돌봄이 현실이 되면 마음만 급해지고 정말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첫걸음에 대한 명쾌한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제도의 핵심 단어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장기 요양 급여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돕기 위해 만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알아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제도가 어떤 기본 원칙 위에서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제도의 정말 따뜻한 철학이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나옵니다. 누구나 내가 평생 살던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 즉 가정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시도록 지원하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이 이 제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재가급여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국가가 우선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반면에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건데 이건 여러 사정으로 가정돌봄이 힘들 때 고려하는 선택지인 거죠. 자,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용하게 될 바로 이 재가급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집에서 과연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받은 등급에 따라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용돈 같은 총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3등급 판정을 받으셨다. 그러면 약 145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일 텐데요.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사님이 집으로 직접 오셔서 식사나 세면처럼 혼자기 힘든 신체 활동은 물론이고요. 청소나 세탁 같은 가사 활동, 그리고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드리는 정서적 지지까지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거죠.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시간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하루 2시간씩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까 봤던 월 한도액에서 약 5만 원이 그날 사용분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일 쓰는 비용을 계산해서 월 전체 예산을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목욕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사실 가족들이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방문 목욕입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차량과 함께 요양보호사 2분 이상이 오셔서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드리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예요. 네, 이 금액이 바로 목욕 차량을 이용한 표준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게 되니까요. 가족의 부담을 정말 크게 덜어줄 수 있겠죠. 혹시 집에서 욕창 관리나 간단한 재활처럼 좀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분이 직접 방문해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병원에 매번 가기 어려운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돌봄의 질은 결국 요양보호사님들의 역량과 처우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력, 바로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나라에서 기관에 주는 돈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요양보호사님의 임금이나 복지에 쓰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무려 86.6%를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숙련된 요양보호사님들이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입니다. 인력이 자꾸 바뀌면 어르신도 불안하시잖아요.
그걸 막고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물론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첫째, 한 기관에서 꾸준히 일해야 하고요. 둘째, 그 기간이 최소 3년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정해진 최소 근무 시간도 채워야만 자격이 주어져요. 한마디로 성실함과 꾸준함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셈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보상은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3년을 넘기면 매달 6만 원이 추가되고 7년 이상 꾸준히 한 곳에서 일하시면 매월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입장에서도 숙련된 분이 계속 돌봐주시는 게 훨씬 마음이 놓이고 좋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고 또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규칙들만 콕콕 짚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가 있죠. 이때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딱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 이상 돌보시더라도 추가 비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까 봤던 월 한도액은 말 그대로 한도입니다. 만약에 한도를 넘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그 초과된 비용은 예외 없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우리 가족의 예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셋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오직 수급자인 우리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겁니다. 어르신 돌보는 김에 다른 가족 식사를 챙기게 한다거나 집안 사업을 돕게 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 규칙입니다. 위생 때문에 매일 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만 비용 산정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물론 피부병 같은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미리 계획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장교양보험,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더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또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